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안마다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규령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줬습니다만,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범인이 탁 체포되면 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네, 불리한 고지를 진술을 하죠. 안 해도 되고 지금 진술을 갖다가 막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비밀번호를 대시할 때 비밀번호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직접 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비밀번호로 되거나 패턴을 풀어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럼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예, 있는 권리입니까? 헌법 제12조 2항에 진술 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 있고요. 이 진술 거부권이 뭐 휴대폰 잠금 해제를 그 비밀번호로 제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러면 막 조사를 하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예, 예. 비밀번호를 얼른 바꾸거나 네. 아니면은 거기 있던 사진 몇 장을 얼른 지우거나 이러면 이것도 자기와 관련된 거면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거 인멸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도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가족 간의 어떤 절도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예.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헌법적 권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 범죄에 관한 증거를 막 지우라고 그거는 증거 그건 안 인멸입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 인멸이 되는 겁니다. 추 장관이 유럽 사례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유럽 네. 같은 경우는 마스크만 좀 열심히 쓰라고 뭐라 그래도 왜 그렇죠. 정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개인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또는 가로막거나 네. 제어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런 네. 곳인데 이렇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건 저도 예, 놀랐습니다. 영국의 이게 이제 수사권한 규제법 이름과는 이름 이름 자체는 법 권한 이름 규제. 자체는 예. 이름 자체는 수사 권한을 규제하는 법인데 여기 그 사례로 들어 있는 게 이 아동 음란물 관련돼서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를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음란물 관련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4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 법 자체가 당시에 영국이나 유럽에는 실질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테러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범죄, 그다음에 아동 음란물 관련된 범죄로 한정돼 있고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예, 2018년에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RIPA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이 법 전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사실은 국제규범을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은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도 이제 한 발 좀 물러서는 것 같긴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늘 구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할까 싶기도 하다.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물러나긴 하는데. 그런데 아까 그 안규령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2016년에 김도우 의원이 발의했던 법에 대해서요. 법원 행정처가 위헌 의견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법안 자체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때는 그 법안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즉 형벌에 이르지 않는 강제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형해화시키고 이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위헌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사법부에서 이미 한 차례 낸 바가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디지털 정보가
더 숨겨져 있고 그걸 빨리 꺼내야만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핸드폰에 사실은 개인적 사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포렌식을 하면 뭐 일반적으로 뭐 90% 이상 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도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 저희 의뢰인이나 이렇게 핸드폰이 그 포렌식이 되면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목줄이 잡힌 것 같은 느낌, 그런 공포감을 느낍니다. 예.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아서 포렌식 장면을 본 피의자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왕왕 볼 수 있어서요.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라면 이토록 한꺼번에 사생활이 집적돼 있는 핸드폰 등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거냐 역시 더욱더 중요한 과제다, 알겠습니다.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법무부가 다 네. 이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네. 월성 네, 원전 1호기 문제가 이제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그 중간에서 하는 그 사건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추 장관은 이걸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제 비난도 했는데 그 부분 잠깐 좀 들어보고 시죠. 네. 예.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된다면 2012년으로 이 원전은 중단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아깝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네, 네. 연장한 걸 이제 그만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다시 평가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유 이제는 빨리 없애야 된다고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고의적으로. 네, 네. 한쪽에서는 그 정치적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월성 원전은 1982년에 발전을 시작을 해서 30년간 쓰고 2012년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고 연장 허가가 불어됐습니다. 예. 그래서 3년간 쉬었어요. 근데 2015년에 다시 연장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2015년에 연장 결정을 한 이후에 행정소송을 이거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했고요. 또. 2017년도에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예. 즉 월성 원전을 다시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행정법원은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운영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한번 이런 판단이 있었고 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추미애 장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인 시절에 비슷한 취지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3건을 모두 각하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청이나 경주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고소고발이 각 3건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예.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기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시기가 우연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예. 너무 지나치게 우연이 많이 겹쳤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한 개 지역위원회가 중앙당도 아니고 고소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수사의뢰서 수사 자료를 넘겼고 이러다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소위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직계로 분류되는 분이신데 이 3가지 우연이 동시에 겹치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묘한 것이 분명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을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이고 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원전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원전 세력과 탈원전 어떤 정책 이게 부딪히는 그 상황인 거죠. 거기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뛰어든다. 즉 정책적인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
국회의 의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러한 정책 결정의 문제를 국회가 이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토론하고 법적 제도적 예산까지를 마련하라고 만들어진 국회가 감사원에 본인들의 결정 권한을 넘겨서 감사를 하도록 하게 해서 자꾸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책 감사를 하게 하고 여기에 수사권이 개입하게 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자꾸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벌써 35년 된 이 원전을 네. 80% 정도 계속 사용한다면 한 1,000억 정도 이득이 된다. 60% 정도 사용한다면 한 400억 정도 이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한 40% 정도밖에 가동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500억 정도 손실로 간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원전이 파괴되고 이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노후되고 하면서 그 가동률이 50%를 겨우 넘거나 거기에 못 미치거나 했었고요. 또 예. 지난 10년간 3년 정도는 그냥 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전체 연수로 보자면 한 7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 약 8,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미 7,000억 원 정도 들여서 원전을 보수를 해놓고 왜 그 보수까지 7,000억 들여서 했는데 원전을 가동하는 게 가동을 경제적으로 또왜 안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살펴보면 실제로는 운영이 중단돼서 보수하면 안 될 때 그냥 수자력 원자력 공사에서 그냥 보수를 했던 거거든요.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돈 들어갔으니까 계속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 다를 바 없죠. 왜 여쭤보느냐면 이러다 나중에 가서 그거 왜 돌려가지고 또 손실을 더 그 얘기 나올 키우냐면 수 업무상 있습니다. 배임이 되는 거일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나중에 또 수사가 또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큰 게 네.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서 네. 세무 자료가 압수됐고 그 압수된 세무 자료가 정확히 뭐 압수인지 아니면은 뭐 이미 제출인지. 이미 제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중점적으로 무엇을 캐묻고 있을까요 지금? 그 세무자료 압수된 거는 이제 그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모 관련해서는 승은의료재단에서 사실 여긴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의료재단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인 척하고 2년간 요양급여를 약 23억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같이 공동 그 최모 씨 그 장모와 함께 공동 이사장을 했거나 같이 동업자였던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이 있다. 그걸 제출을 해서 그때 형사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동업하던 사람이 저 사람은 아무튼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각서를 쓴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둘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이 도둑질을 해서 잡혔을 때 너는 책임을 면제해 줄게라고 둘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줬다는 구모 씨라는 동업자가 있는데 이분은 나는 이걸 써준 적이 없다라고 위조 사문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조인지 여부도 하나의 왜냐하면 위조라면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게 2014년에 작성된 건데요. 아직 그 공소시효 기간이 남았다는 게 있고요. 책임 면제 각서로는 수사가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군요. 네. 아무튼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도 석연치 분명히 않습니다. 정말.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